혹시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어르신은 10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무시했다가 결국 큰 뇌졸중으로 진행되어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겪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귀한 정보에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의 8가지 경고 신호를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정말 중요한 정보도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미니 뇌졸중의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로 얼굴, 팔, 다리의 한쪽에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저림입니다. 이 증상은 미니 뇌졸중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호 중 하나예요. 흔히들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는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 있는 한쪽 손에 갑자기 힘이 쭉 빠져서 자꾸 식기가 미끄러진다거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한쪽 팔을 들어 올리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거뜬히 들었던 물건인데도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방을 메고 있는데 한쪽 어깨가 자꾸 축 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 증상은 단순히 쥐가 났다거나 잠시 저린 것과는 다릅니다. 몸의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령 평소에 즐겨 하던 뜨개질을 하거나 화투를 치다가 갑자기 한쪽 손가락에만 힘이 없어져 패를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 증상에 해당합니다. 혹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는데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서 보폭이 불안정해지고 자꾸만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아이고, 늙으니까 힘이 없네" 하고 웃어 넘기시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일시적으로 피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정말 주변 사람이 알아차려 주기 쉬운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말솜씨가 좋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발음이 새거나 혀가 꼬이는 것처럼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요. 혹은 특정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더듬거리거나 엉뚱한 말을 불쑥 내뱉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보통 "아유, 요즘 내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봐" 하거나 "피곤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우리의 언어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거나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 냉장고에서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 경우 같은 것이죠. 이런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엄마가 왜 저러지? 평소 같지 않네" 하고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이 증상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언어 관련 문제가 단 몇 분이라도 나타났다면 그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잠시가 바로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신호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다른 경고 신호들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시야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쪽 눈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심한 경우 한쪽 시야가 아예 보이지 않는 증상입니다. 마치 눈앞에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시야가 깜깜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눈만 침침해지거나 화면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데 글자가 갑자기 겹쳐 보이거나 한쪽 부분의 글자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고, 노안이 더 심해졌나 보다, 눈이 침침한가 보다 하고 단순히 시력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의 특징은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한쪽 눈에만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만약 평소에 없던 시야 문제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것은 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에 연결된 시신경이나 시각 중추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짧게 나타났다가 금방 회복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시적인 시야 문제 역시 미니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이며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작은 변화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눈 관련 문제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뇌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입니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미니 뇌졸중과 관련된 두통은 그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이 두통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극심한 통증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것을 넘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구토나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피로 혹은 흔한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만 드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에 의한 두통은 평소의 두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와 맹렬하게 아프다가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머리 아픔인데 벅벅고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두통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작은 출혈이 발생할 때 이런 두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통은 절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균형 감각 상실 또는 협응력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어지럼증을 느끼곤 하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일어설 때 잠깐 어지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갑자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어지럽거나 똑바로 걷기 어렵고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걷고 있는데도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거나 가만히 서 있는데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을 하려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음식을 흘리거나 물건을 잡으려는데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등 정교한 동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손해나 뇌간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이는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 증상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진압력 상실입니다. 이 증상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시간과 장소를 헷갈려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과 혼동하기 쉽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혼란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살았던 익숙한 집인데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느끼거나 가족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금 들었던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날짜나 요일을 갑자기 헷갈려 하거나 계절을 혼동하는 등 시간 감각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은 치매가 왔나
하고 걱정하기 쉽지만 미니 뇌졸중은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은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혼란을 줍니다.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시장에 갔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인지, 왜 시장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본인 스스로 이상함을 감지했다면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뇌가 보내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혼란의 신호는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보행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걷기 힘든 것과는 다르게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발을 질질 끄는 듯한 보행 이상을 말합니다. 평소에 잘 걷던 분이 갑자기 보폭이 불안정해지고 한쪽으로 자꾸 몸이 쏠리거나 다리를 끌듯이 걷는다면 이는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평지를 걸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거나 한쪽 발이 바닥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나이가 드니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는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뇌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한쪽 움직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낙상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리 근육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뇌의 문제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미묘한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강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미니 뇌졸중의 여덟 번째 경고 신호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삼킴 곤란입니다. 이것은 음식이나 침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다가 살에 들렸네, 목이 좀 뻑뻑한가 보다 하며 흔하게 생각하시지만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물을 마시다가 사레가 유난히 자주 들리거나 음식을 씹고 삼키려는데 목에 음식물이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삼킴 곤란은 뇌의 연화 작용, 즉 삼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단순히 소화 불량이나 목감기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삼킴 곤란이 지속될 경우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흡인성 폐렴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중이나 평소에 갑작스러운 삼킴 곤란을 겪으셨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8가지 미니 뇌졸중의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신호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음을 울려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지 미니라고 불릴 뿐 실제로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가 잠깐 내리다 그쳤다고 해서 태풍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몰아칠 큰 태풍의 전조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오늘 말씀드린 증상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뇌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래의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 친구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